네, 윤 대통령의 동해 석유 관련 발표 이후에요.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입국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주겠다고 했던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박사는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해에 석유가 가스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The prospects identified show great potential for being trapped and potentially have hydrocarbon saturation on them. The prospect is ready to drill.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네, 구멍을 하나 뚫는데요.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률 20%라는 게 도대체 높은 건지 낮은 건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김수희 평론가님, 일단 아브레우 박사 말로는 이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브레우 박사의 현재 이 말을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스전 같은 경우는 시추에서 성공할 확률이 뭐 15% 미만인 경우에도 시추에 도전하는 사례도 꽤 있었다라고 하고 20%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에서도 보면 3할 타자 이러면은 타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잖아요. 이쪽 계에서도 한 2할이면 높은 거다 이렇게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 확률이면은 일단 시추를 시도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은 성공률이 20%라고 하는데 그게 맞으면 모르겠으나 과연 그렇기는 한가라는 의혹이 또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브레우 고문이 속해 있는 업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고 그 의혹 중에서 억울한 게 섞여 있을지라도 현재까지는 좀 말끔하게 해소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짐을 아브레우 대표라든지 이 액트지오 이쪽에서 다 질 수도 없는 게 저는 사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무적으로 굉장한 실책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먼저 발표를 해서 과학기술적인 신빙성을 높여놓은 다음에 그다음 논란이 있을 때 그리고 예산 그 집행을 위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등판했다면 책임은 본인이 지되 이걸로 국면 전환을 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서 오히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줬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런 업체라든지 또 일선에 있는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 이것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기자회견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박상수 위원장님, 20%의 성공 확률이라면 사실 시추를 해볼 만하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10%대만 돼도 이게 자본 투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베트남 광구에 가서 실제 이와 같은 탐사나 시추 같은 것들도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을 발표하고 하지 않았다면 민간 자본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이게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하게 될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석유에 대한 일종의 로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뭐 사기라던가 이와 같은 아주 큰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정도의 확률이 있었고 이것이 이 업계에서 이야기하기에 시추가 충분히 시도될 만한 높은 확률이라면 국가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고 이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이 6-1 광구의 조강권을 대한석유공사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시작돼서 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민주당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을 위해서 함께 좀 힘을 합쳐야지 이게 뭐 아브레우 박사가 뭐 믿을 수 없다, 뭐 집이 본사가 어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그 외적인 모습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문화를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요. 이 호주 최대의 석유 개발 회사가 동해 가스전 탐사 사업에서 철수를 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그 산유국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입니다. 예. 세계 49번째 산유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사실들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지금 좀 전에 나오는 동해안에 가스전이 우리가 발견이 돼서 사실 시추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조 한 7천억 원치를 그 탐사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95번째 산유국이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 이 시추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럼 결국 이렇게 초래한 것 자체는 결국 이 문제를 좀 논쟁화 시켜버렸다. 사실은 이거를 윤 대통령이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좀 더 지켜보고 했으면 예.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논쟁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이제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안을 지금 전 국민이 다 시추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예. 특히 이제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이 우리나라 동해안의 어떤 가스를 오랫동안 이제 이 탐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철수를 했던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것인데 지금 석유공사 이야기는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어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건 간에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좋은 일인데 이게 지금 논쟁화돼서 정치 이슈화 되어버린 이런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결국 이거는 정말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판단해서 시추해서 정말 내부에 있는지 석유와 온천은 그렇다고 그래요. 예. 뚫어보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얼마나 또 생산해낼지 그 실제로 경제성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많이 묻혀있지만 경제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걸 판단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많은 과정들을 제치고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발표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정쟁화되어 버린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야당이 무조건 뭐 이 부정적인 이슈만 던질 것이 아니라 예. 상임위원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이 국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뭐 80%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것이다. 뭐 10중 8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발 좀 전문가 이야기 듣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다른 패널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또 본사 주소가 가정집이다 혹은 소규모 기업이다 등 이 아브레우 박사와 또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아브레우 박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The answer is yes.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가요? The answer is yes. It's an industry standard practice. 네,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 회사 주소가 가정집이든 또 직원 수가 적든 프로젝트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 같은데 박성수 위원장님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컨설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소규모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저희들 법률가들도 이제 컨설팅 업체들과 일을 할 때 보면은 컨설팅 업체들은 네. 전문성 여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나온 성과물이 중요한 거지. 이와 같은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전문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로서 또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 이 업체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서울대도 그렇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하니 정말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예. 차분히 이거는 정말 기다리고 흥분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제발 이런 것을 정쟁의 수단으로는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쟁의 수단으로 가져가지 않았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정치권에선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직접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부산 엑스포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합해보면 최준봉 교수님, 야권의 공세는 좀 수그러들 것 같진 않은 분위기예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국회가 당연히 따져봐야죠. 여러 예. 가지 이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이 회사가 밝혀지고 나서 여러 가지 보도가 따라오고 있는데 네. 법인이 정지가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 계약할 당시에. 예. 그러니까 텍사스 정부로부터 법인 뭐 정지가 돼가지고 업무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문제고 예. 우드사이드는 이미 시추를 했었어요. 비슷한 지역에서. 그런데도 뭐가 안 나와서 결국 철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면 물론 나중에 이제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고 우드사이드에서 발견한 그 내용 자료 예. 그거 넘겨준 거고요. 액트지온과 거기에. 네. 그리고 이제 석유공사에 따로 조사한 자료 넘겨줬대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저분 아까 그 고문 그분 말씀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카메라 세 가지로 분석한 거예요. 예. 3D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분석한 내용인데 그게 정확할 수도 있지만 또 저는 또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맡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드사이드하고 액트지오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제3의 기관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러면 네.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예. 작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잘못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또 이 그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떤 그 공정성은 잘 담보가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관련된 분들, 석유공사 분들 뭐 이런 분들 불러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하겠다는 것 자체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제대로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정쟁이라고 저 보지 않고요. 당연히 산자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관계자들 불러서 예.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사안이 주목을 받았던 건 대통령이 또 직접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현안을 발표하고 또 여당에서는 재를 뿌리지 말라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이현종 의원님, 네. 개인적으로 좀 이 기자회견을 다 봤을 때 국민들이 정말로 의문점이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워낙 전문가적 영역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일반 상식적인 어떤 판단의 영역과 또 전문가 영역은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도 언론들도 지금 뭐 잇따라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석유업체의 또 어떤 시추업체의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하게 제가 듣기에는 아마 그 뭐 BP라든지 그다음에 엑슨모빌이라든지 큰 업체들이 예. 메이저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사실은 니치 시장이라고 하는 이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데서 와서 뭐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석유 개발한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큰 업체보다는 지금 현재 틈새 업체들 이용을 해서 이제 판단하고 지금 시출하는 거고요. 또 이 자원 문제라는 게 사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 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니켈 광산이나 등등 해외에 투자한 것 같은 경우 이게 적폐다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전부 다 이게 뭐 다 못하게 하고 다 팔아버리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딱 놓고 보면 그게 지금의 상황에는 또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자원 전쟁입니다. 그럼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아무 자원도 못 구하고 정말 비싸게 사들여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정말 문제는 이 자원 외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스탑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치화하지 말고 정말 세계가 자원 전쟁이고 전부 다 자원의 나라는 이제 안 팔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에 좀 나서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둘러싼 이야기 살펴봤고요. 박상수 위원장과는 여기까지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